여기에 주격조사 깨서 넣어봐. 할머니는 귀께서 밝으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왜 안 되는 거야? 귀는 선어말 어미로만 높여야 되니까. 자, 높임 표현. 여러분들이 말할 때 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가 어떤 특정 대상을 뭐 하는 표현이야? 높이는 표현인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당연히 높이면 높임 표현이겠죠? 근데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도 높임 표현이더라. 근데 도대체 왜요? 라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적으로 대화를 걸 때 존댓말을 안 쓰죠. 뭐 땡땡아 밥 먹었니? 중간고사 잘 봤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말을 쓰는 이유가 뭐야? 당연히 일단 먼저 아는 사이이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말을 써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낮추는 것도 높임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주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 말 그대로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가 되는 즉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 주어.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것이다. 같은 주니까 당연히 기억하기가 쉽겠죠. 자, 제가 예문을 하나 써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약간 상관이 없지? 그치? 물론 할아버지와 매우 친근하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쳐보세요. 할아버지 깨서 그렇지 아파서도 좀 그래. 할아버지는 아프신 게 아니야. 뭐 한 거야? 몸이 불편하셔서 편찮으셔서 오케이 편찮으시다라는 표현은 기억하죠? 편찮으셔서 병원에 갔다도 좀 그런데 병원에 가셨다. 그렇지. 이것을 문법 용어적으로 정의를 하면 첫 번째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를 가를 쓰지 않고 그 대신에 뭘 쓴다? 깨서를 쓴다. 그래서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깨서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찮으셔서의 기본형이 뭐야? 편찮다, 편찮으시다. 이런 것들은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수어휘예요. 그냥 편찮으시다라는 말만 들어도 높임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너희들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 다 알아. 자, 내가 일반 용언에 말해볼 테니까 높여보세요. 방금 한 거 아프다 대신에 편찮다, 편찮으시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아이들 여기 잠깐 주목. 가셨다는 사실 뭐의 줄임말이죠 지금? 가, 시, 다잖아. 그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가셨다라고 하는데 가시, 어따의 기본형이 뭐야? 가다. 그럼 가는 뭐지? 가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가 어간일 때 나머지 시, 어따가 전부 뭐가 돼? 어간 뒤에 붙은 걸 싹 모아서 뭐라 그래? 어미라고 하지, 그치? 근데 이 시, 어따라는 어미 중에서 너희는 본능적으로 알아. 높임의 의미를 담당하는 건 누구야? 시, 어따야? 시잖아. 봐봐. 갔다 하면은 그냥 과거형이고 가, 시, 어따에 시가 들어가야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는 자, 내가 부르는 대로 잘 써. 작은 따옴표, 짝대기, 괄호 열어, 괄호 닫아. 시, 짝대기,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해주셔야 완벽한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선어말 어미 시 아니면 의시. 어떨 때는 시로 쓰이고 어떨 때는 의시로 쓰이거든. 그래서 의시로 쓰이는 경우 할머니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지 않잖아. 뭐라 해? 잡으시다, 잡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시, 받침이 있으면 의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주체 높임 이렇게 세 가지야. 주격조사 깨서, 특수어휘, 선어말 어휘. 됐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체 높임이 있으면 객체 높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객체 높임의 주의사항. 높임의 대상이 두 가지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어. 문장에서 서술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높이든 혹은 부사어.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인다면 객체 높임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예문을 써볼게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갔다. 아빠 어디가? 하면 아빠 할머니 데리고 어디 잠깐 갔다 올 거야. 할머니를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좀 불편하거든요. 고쳐주세요. 뭐라 해야 돼? 모시고 가야지. 할머니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뭔가 좀 강아지 같다 해. 할머니는 모시고 가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모시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할머니인데 여기 지금 보면 할머니 뒤에 뭐 붙어 있어? 를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문장의 목적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할머니라는 목적어를 높인 객체 높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마지막이에요.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 즉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을 뭐라 그래? 청자라고 하죠. 오케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방법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끝을 건드리면 돼. 문장의 가장 끝이 뭐냐? 종결어미거든? 그래서 종결어미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상대 높임이 실현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들은 나한테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요 들어가는 말을 제일 많이 쓸걸? 선생님 뭐 오늘 수업 언제 끝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요는 어미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보조사 요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이 되는데 상대 높임은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 뭐냐? 이 종결어미와 보조사 요에 따라서 상대 높임은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말투예요, 말투. 하십시오 채라는 게 있어. 왜 여러분 무슨 채 이런 말 하지? 뭐 음슴채, 무슨 채 하는데 하십시오 채가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가 하오채입니다. 하오채.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가 하계채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헤라채예요. 반말이지? 숙제해라 이런 건 일단 반말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많이 쓰는 말이 해유채고요. 그다음에 너희들이 서로 제일 많이 쓰는 말, 친구들끼리 해체. 가장 편한 사적인 반말이 해체죠. 자, 이때 내가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써줬잖아. 이거를 구분하는 등급이 있는데 하십시오채. 가장 공손하게 아주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다른 이름은 아주 높임 등급입니다. 아주 높임 등급의 하십시오채. 아주 높임. 이거 언제 많이 쓰이느냐? 진짜 공적인 말하기 있잖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런 말투가 하십시오채고요. 하오채는 약간 높임이야.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간고사 때 너네 의문변동에서 예사 소리 배운 거 기억나지? 그때 예사가 무슨 뜻이었어? 그냥 보통의 평범한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예사 높임은 보통 높였다라는 거고 사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우체를 실생활에서 쓰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근데 사극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뭐게?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하는 게 이런 게 하우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계체는 야 너희가 답해봐. 이리 앉게. 이거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여기 앉게 이거 높임말이야 반말이야? 반말이잖아.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하계체는 그냥 통상적으로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쓰는 말투라고 좀 생각을 하면 편한데 이건 어쨌든 예의 바른 반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예사 낮춤입니다. 그냥 적당히 낮추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있죠. 헤라체는 너희가 센스를 좀 발휘해볼래?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그럼 하나가 딱 뭐가 그렇지. 뭐가 들어가야 짝꿍이 맞겠어? 아주 낮춤인 거죠. 그래서 숙제해라, 일어나라, 뭐 이런 것들 있지. 밥 먹어라, 공부해라. 다 아주 낮춤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하십시오체에서부터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까지는 전부 다 격식체라고 불리고 격식체는 말 그대로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말하는 말하기일 때 쓰이는 말투들이고요. 해유체는 너희가 답해봐봐. 높임말이야 낮춤말이야? 당연히 높임말인데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도 쓰고 부모님한테도 쓰고 뭐 교장 선생님한테도 쓰고 뭐 한두 살 많은 선배한테도 아직 반말 안 했으면 써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막 쓰는 높임말이라서 두루 높임입니다. 두루두루 높여 쓴다 해서 이름이 두루 높임이에요. 그럼 마지막 해체는 뭐겠니? 두루 낮춤인 거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도 동생한테도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여러분들 존댓말 안 쓰는 친구들은 엄마 뭐해? 할 수도 있잖아. 그거 해체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두루 낮춤이 되더라. 보이나요? 그래서 요렇게 해요체와 해체는 비격식체. 사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친근감을 드러내는 말투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4번 해서 써줄래? 마지막 내용이에요.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 높임. 얘 조금 빡세. 잘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있죠? 주체, 객체, 상대는 전부 다 직접 높임이에요. 내가 할머니를 높이고 싶다 그럼 할머니 직접 높이는 건데 간혹 간접 높임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뭐냐면 밑에 써볼게. 직접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들 있지? 관련된 사물, 그 사람의 가족, 친족, 그 사람의 신체 일부 등을 높여 표현하는 것이 간접 높임이에요. 요 문장 봐봐. 우리 할머니는 귀가 밝아. 할머니는 귀가 밝다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무슨 뜻이야? 관용 표현인데. 귀가 밝다라는 거는 잘 들린다. 그러니까 아직 할머니가 보청기 안 껴도 되고 청력이 좋으시다라는 뜻인 거지. 근데 너네 이거 고쳐볼래? 예의 바르게? 할머니는 귀가 밝다라고 하지 않고 밝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 잘 대답해.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야? 밝다지 밝다. 근데 주어는 뭐야? 할머니야 귀야. 그럼 이렇게 답을 해보자. 밝다의 짝꿍이 누구야? 뭐가 밝은 거야? 할머니가 밝은 게 아니라 귀가 밝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볼까? 귀는 높임의 대상이야? 귀를 왜 높여? 귀가 뭔데? 근데 이게 누구 귀야? 할머니의 귀니까 이때는 높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의시 있죠. 밝으시다 할 때 의시가 내가 맨 앞에서 설명해준 요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의시거든? 그러면 얘는 문장의 주어를 높여야 되는데 이 의시에 해당하는 주어는 귀란 말이지. 근데 사실은 이 의시는 귀가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할머니에 대한 간접 높임을 현재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의시의 주어는 귀이지만 할머니가 귀가 밝으신 거기 때문에 의시를 통해서 할머니에 대한 간접 높임을 실현한다 라는 것이고, 이때 간접 높임은 여기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주격조사 깨서 쓰시면 안 됩니다. 특수어휘 써도 안 됩니다. 오직 뭐만 활용하냐면 오직 선어말 어미로만 실현할 수 있어요. 오직 선어말 어미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잘 봐. 할머니는 너네 이거 귀 높여야 된다며. 여기에 주격조사 깨서 넣어봐. 할머니는 귀 깨서 밝으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왜 안 되는 거야? 귀는 선어말 어미로만 높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자 확인을 해봅시다.